저 팀장님, 저 다음 주에 휴가 좀 써도 될까요? 승희씨 어디 가려고? 바다? 네, 저 이번에 좋은 데 추천받아서 좀 가보려고요. 그래 푹 쉬다 와. 네, 감사합니다. 승희씨네? 팀장님,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승희씨 휴가 중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죄송한데요. 저 퇴사하겠습니다. 엥? 갑자기? 진짜 뭔 일 있었어? 이제 곧 정규직 전환될지도 모르는데. 휴가 때 주식 몇 개를 좀 사놨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정규직 때문에 마음고생하기도 이제 싫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이별은 원래 기약 없이 오는 법이죠. 그럼 이만. 아니 같이 가. 나도 갈래. 와, 오늘도 진짜 덥네요. 여름이긴 한가 봐요. 벌써 7월이에요. 그러게요. 완전 여름이 됐죠. 승희님, 주식이랑 계절이랑 상관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계절이랑 주식시장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서머랠리라는 게 있잖아요. 서머랠리? 그게 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름과 주식과의 교집합을 찾아봤습니다. 서머랠리부터 여름 테마주, 계절 투자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가 전 미리 사놓고 갈 만한 든든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조사해봤습니다. 경제로운 실기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수현님, 그럼 서머랠리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서머랠리는 증권사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 전에 미리 주식을 팔고 가기 때문에 휴가철에는 시장에 매도 세력이 없어 주가가 오른다는 장세를 말합니다. 옛날 주식시장에서 나온 격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시즌별로 있잖아요. 5월에는 팔고 떠나라 혹은 1월 효과 같은 거요. 아, 5월은 보통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그쵸? 그런 업계에서 돌아다니는 말 중 하나예요. 근데 서머랠리는 진짜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말이 나도는 거면 다들 경험상 진짜 그렇게 느끼기 때문 아닐까요? 글쎄요,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치 한국거래소의 월별 증시 변동률 통계를 살펴본 건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두 지수의 월평균 등락률 성적을 조사해봤습니다. 10년 동안 7월과 8월의 등락률은 다른 달에 비해 얼마나 좋았는지 본 거죠. 오, 결과가 어땠나요?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7월부터 볼까요? 7월 코스피 지수 등락률 순위는 4위였습니다. 4월과 12월, 9월, 그 다음 네 번째로 지수 증가율이 높은 건데요. 연도별 플러스를 기록한 횟수도 7번이나 돼서 말처럼 정말로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죠. 오, 그 정도면 상위권 맞네요. 그럼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6위로 중위권 정도였어요. 게다가 연도별 플러스 기록 횟수도 단 3번에 불과해서 서머랠리와는 다른 성적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8월은 어떤가요? 8월은 코스피와 코스닥 두 부문 모두 서머랠리 뜻과는 완전 다른 결과를 보였어요. 일단 코스피는 12달 중 가장 성적이 저조해 꼴찌였습니다. 10년 중 7개 연도에서 마이너스 성적을 기록했어요. 코스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12로 6개 연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서머랠리라는 말이 있길래 진짜일까 봤는데 생각보다 하나도 안 맞는데요? 7월 코스피만 상위권이네요. 그럼 7월에 코스피 상장 종목이 괜찮다는 건가? 그렇지만 승희님, 이건 딱 10년 수치만 조사했을 뿐이라 맹신하면 안 돼요. 또 주식 투자는 늘 강조하는 거지만 매년 벌어지는 국내외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거에만 의존해서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 전문가들도 이런 시즌이나 격언에 맹신하지 말고 오히려 현재 경기 지표나 투자할 기업의 실적, 성장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투자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계절을 타는 종목은 없는 걸까요? 아니요, 물론 계절에 따라 뜨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여름에 장사가 잘 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좋은 실적에 맞춰 주가가 오르겠죠? 대표적인 여름 테마주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의 특성을 잘 생각해보면 떠올릴 수 있어요. 일단 여름은 덥죠? 실내 냉방기기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 뉴스에서는 정전 소식도 들려오고요. 전력 관련 주식들이 보통 여름 전부터 미리 뜹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한국전력이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ESS를 만드는 삼진 L&D, PNT 등이 있겠습니다.
또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냉방기기 관련 회사들도 있어요. 신일산업, 대유위니아, 파세코, SCD 등이 있겠습니다. 아,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도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빙그레, 롯데칠성음료, 하이트진로, 롯데삼강, 그리고 여름엔 치맥도 많이 먹으니까 하림이나 동우 마니커도 있겠죠? 오, 보니까 계절 테마주는 정말 생활 속 주식 찾기네요. 진작 사뒀으면 더 좋았을걸. 아쉽네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를 때라는 말 있잖아요, 생이님. 계절주에 대해 알았으니 지금부터라도 기업들을 공부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겠죠? 아, 근데 저 사계절 투자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투자법도 계절에 따라 다르게 투자하는 방법? 그런 거 아닌가요? 사계절 투자법은 증권시장의 사이클을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이걸 계절 특성에 따라 분류한 이론을 말해요. 일본 유명 애널리스트 우라가미 군이오의 책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에 소개돼 유명해진 이론이죠. 그는 증시 시세를 사계절로 구분했습니다. 이를테면 금융장세는 봄, 실적장세는 여름, 역금융장세는 가을, 역실적장세는 겨울 이렇게요. 그러면 증시가 계절에 따라 바뀐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증시 특성을 계절에 빗대 이름을 붙인 거죠. 기본적으로 금리에 따른 경기 순환 패턴을 계절에 비유한 겁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철 투자를 설명하고 있으니 사계절 투자법 중 여름만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여름은 실적 장세를 말한다고 했죠. 말 그대로 기업들의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경기도 호황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금리와 물가도 오르죠. 기본적인 고성장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적도 좋고 증시도 활황일 테니 주식하기 좋은 계절이죠. 특히 이럴 때는 깜짝 실적 성장을 보일 만한 중소형주를 찾아 투자하거나 보통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같이 오르는 소비재 산업주 그리고 소재 업종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요즘 사람들은 휴가철에 어떤 주식을 사고 싶어 할까요?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사이다경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휴가 갈 때도 안심하고 사놓고 갈 만한 종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달간 총 343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투표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죠, 수연님? 5위부터 살펴볼까요? 5위는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전체 343명 중 19명의 선택을 받아 6%의 비율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는 한국 대표 자동차 제조기업이죠. 최근에는 소형과 대형 SUV 라인업부터 일부 고급차 라인업을 강화하는 한편 수소전기차 제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 시점까지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종가 기준 주가가 19.1% 정도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요. 작년보다 올해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자동차 판매량 증가도 뚜렷하고요. 2분기 실적 전망도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많은 분들의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4위는 흠슬라 HMM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은 전체 응답자 중 23분이 선택해 총 7% 비율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해상 물류 기업인 현대상선은 올해부터 이어지는 수출 증가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컨테이너선 해상 운임이 당분간은 계속 증가할 거란 전망이 이어지면서 실적 성장 기대감도 높습니다. 현대상선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 대형주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종목으로 꼽혔는데요. 1월 초 주가는 15,000원 선에 머물러 있었는데 현재는 44,000원대까지 상승해 상반기에 무려 216.1%나 올랐어요. 흠슬라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다음 3위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전체 응답자 중 27분이 선택, 8%의 비율로 3위에 올랐는데요. 네이버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 중 하나죠. 작년부터 언택트 열풍을 타고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보였어요. 올해 1월 6일 29만 원에 머무른 주가는 현재 41만 원대로 약 42%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터지기도 했고 카카오의 주가 기대감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커머스 사업과 웹툰, 웹소설 플랫폼의 양호한 실적 등 카카오에 절대 뒤지지 않는 성과를 바탕으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2위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무려 90명의 선택을 받아 27%의 비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상반기 코스피 3,300선 돌파의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투자자들의 기대를 많이 받았죠. 최근엔 무려 시총 3위까지 올라섰고요.
카카오뱅크 등 자회사들의 기업 공개까지 앞두고 있어 앞으로 더욱 전망이 밝습니다. 4월에 액면 분할을 결정해 더욱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액면 분할된 가격 기준으로 보면 1월 초 카카오의 주가는 78,000원대에 머물렀지만 7월 1일 현재 16만 원으로 뛰었어요. 성장률을 계산하면 무려 101.5%나 됩니다. 카카오 역시 앞서 소개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언택트 주로 성장을 거듭했는데요. 카카오톡 플랫폼을 기반한 커머스, 광고 사업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이번 2분기 실적 역시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거의 국민 주식이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응답자 중 무려 123명의 선택을 받아 36%의 비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야 거의 적금 대신 주식을 산다고 하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신뢰를 받는 기업인데요. 최근엔 사실 주가는 많이 횡보했습니다. 1월 초 종가가 82,200원이었는데 7월 1일 현재 종가는 81,100원. 오히려 감소했죠. 올해 상반기 주가는 1월 11일 종가 기준 9만 원을 넘기고 나서 한 번도 9만 원 선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7만 원까지 내려가 7만 전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다만 이번 2분기 실적 전망이 좋습니다. 증권사들은 이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과 출하량 증가 등으로 호실적을 이어나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대장주라는 신뢰감까지 더해져 이번 설문 응답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나머지 순위도 말씀드릴게요. 6위는 삼성 SDI, 7위는 셀트리온, 8위는 기아,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이 공동으로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철 주식 투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휴가 가기 전 어떤 주식을 사놓고 가실 생각이신가요? 설마 휴가를 가서도 MTS 창만 보실 건 아니겠죠? 요즘 가장 믿을 만한 종목이 무엇인지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무더운 여름인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투자도 좋지만 쉴 때는 쉬어야죠. 즐거운 휴가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경제로운 실기생활, 다음에 더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더 부자 되세요.